필기 1등에 체력도 최상위권. 합격은 뭐 단온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졌다? 와, 진짜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죠. 오늘은 바로 이런 억울한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과연 법의 힘으로 이걸 뒤집을 수 있는지 실제 판례들을 가지고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경찰관을 꿈꾸던 민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 체력 시험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다들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너는 이제 합격이나 다름없다. 이랬던 거죠. 당연히 민수 씨 자신도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도 마지막 면접, 이 문턱 하나를 넘지 못한 거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객관적인 점수로는 명백히 1등인데 마지막에 그 주관적인 평가 하나 때문에 떨어진다? 과연 이게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민수 씨 같은 채용 분쟁의 중심에는요, 두 가지 가치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면접관 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법이 요구하는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 둘 사이의 갈등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기관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 뽑는 데는 점수로는 안 보이는 게 있으니 면접관의 경험과 판단, 즉 재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지원자 입장은 다르죠. 아니, 그 재량이란 게 면접관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니라 그냥 재량권 남용 아니냐? 하고 맞서는 겁니다. 팽팽하죠? 그렇다면 과연 법원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판례들을 보면서 법의 대원칙,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예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원칙부터 딱 짚고 갈게요. 법원은요, 기본적으로 면접관의 전문성을 믿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 그러니까 이 재량권을 굉장히 폭넓게 존중해요. 왜냐? 누가 우리 기관에 더 적합한 인재인지는 현장에서 직접 본 면접관이 제일 잘 알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대부분의 소송은 이렇게 끝나요. 지원자가 지는 거죠. 법원은 면접 결과가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불합리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 억울한 것과 평가 과정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후자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럼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거든요. 면접관의 재량권, 이게 무슨 무제한 이용권 같은 게 아니에요. 법이 그어놓은 명백한 선이라는 게 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건 위법이 됩니다. 바로 이 판례가 그 희망의 증거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지원자가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인성검사 등급이 낮다는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탈락한 거예요. 여기에 법원이 딱 제동을 건 겁니다. 이건 사람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냥 점수 하나 보고 기계처럼 걸러낸 거 아니냐, 이건 면접관의 재량을 벗어나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다 라고 판결한 거죠.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근데 재량권 남용, 이 단어들이 아직도 좀 어렵게 들리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바로 축구 경기 심판입니다. 경기장에서 심판이 삑 하고 부는 휘슬. 이게 바로 재량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저게 파울인가? 싶어도 전문가인 심판의 판단에 따라 파울이 선언되잖아요. 법원도 기본적으로 면접관의 권위를 이렇게 존중하는 겁니다. 반면에 재량권 남용은 뭐냐? 심판이 갑자기 축구 규칙을 다 무시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판정을 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더 이상 판정이 아니죠. 그냥 심판의 반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이 갑자기 고기 선수 유니폼 색깔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퇴장이라고 소리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바로 재량권 남용입니다. 평가 기준 자체가 공정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바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첫째, 채용 공고에 나온 평가 기준은 합리적이었나? 둘째, 면접관들은 그 기준을 제대로 지켰나? 그리고 셋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없이 무슨 인성검사 점수 하나 같은 걸로 기계처럼 탈락시키진 않았나? 이 질문들에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 불합격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장 실용적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혹은 내 주변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걸음은요, 무조건 정보 공개 청구입니다. 내 면접 점수표랑 평가 의견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걸 딱 받아들고 채용 공고에 있던 기준이랑 실제 평가가 달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딱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 이게 단순한 평가의 문제를 넘어서 강원랜드 사건처럼 청탁이나 점수 조작 같은 범죄 행위가 의심된다면 이건 이야기가 훨씬 커집니다. 행정소송을 넘어서 형사고발,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거죠. 채용에서 떨어지는 거 누구에게나 정말 아픈 경험이죠. 하지만 이 문장처럼 그 과정 자체가 불공정했다면 그건 그냥 내가 운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인 거예요. 억울함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내 탓이구나 하고 자책하는 대신에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는 것,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